예,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RCEP. 좀 어려운데 RCEP, 이 영어로 RCEP인데 이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한글로 하니까 더 어렵네요. 이게 여기에 우리나라가 서명을 했습니다. 8년 만에 최종 결실을 봤다고 하고요. 이게 의미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WTO 선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여쭤봐야 되고요. 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릴 일인 거죠, 일단은. 그죠? RCEP은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예. 제가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옆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서명하는 그 화면을 뉴스에서 봤는데 예. 굉장히 기분 좋은 얼굴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네. 참가했던 15개국 모두가 정상들 그 옆에 서명하는 장관들 다 같이 이렇게 미소를 짓고 그렇게 바라봤던 그런 그 서명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8년이 걸렸다 그러는데 예. 뭔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겁니까? 이게 8년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게 15개국이 그러니까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그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15개국이 참가하는 협상인데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진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부터 최빈개도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까지 정말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 규모로도 인구 면에서나 GDP 면에서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최대의 FTA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제 협정문이 15,0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통일시키고 규범을 같이 개선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오래 걸리는 만큼 분명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러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막 다 묶여 있으면은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거를 8년에 걸쳐 갖고서 다 공통분모를 찾고서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고 그리고 절차들도 다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의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요새 코로나 이후에 각 국가가 무역 장벽을 더 쌓고 있는 이런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자유무역을 더 확산시키고 다자 간의 무역을 더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 또 주요 멤버인 그 아세안 국가는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시장인데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서 우리의 신남방 정책도 더욱 가속화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이쪽에 수출이 용이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수출이 용이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세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주력 상품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이런 거에 많게는 한 40%까지 관세가 붙던 것도 있었고 한 5%가 붙던 것인데 이런 게 이제 0으로 관세가 내려가면서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두 번째는 이 15개국의 이전에는 각각의 FTA가 있는 국가들이 많아서 규정도 수출하려면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맞춰야 될 거를 서류도 다 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중소기업들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관계부처에서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거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걸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그 전통 그 제조업 측면에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이 느는 것 외에도 우리 중소기업들 상품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 소비재라든지 섬유, 기계부품 이러한 부분도 관세가 내려감으로써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유망한 품목으로 떠오르는 의료위생용품 이런 부분들도 관세가 내려감으로써 수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양자 간의 FTA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맺는 FTA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FTA 그러면은 그런 생각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미국하고 FTA 할 때 뭐 쌀 문제, 그죠? 소고기 문제, 막 이런 게 막 쟁점이 됐었잖아요. 걱정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농업 쪽에서는 이거 뭐 저희 동남아에서 뭐 열대과일 같은 거 막 들어오면 우리나라 과일 시장 이거 농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대책들은 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농업 부분은 저희가 가장 신중하게 협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쌀, 마늘, 뭐 사과, 배, 네. 우리의 주요 민감 핵심 농산품들은 당연히 다 양어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이제 개방한 뭐 열대과일 같은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관세 철폐 과정을 뒀습니다. 한편 저희도 이제 협상을 하면서 우리의 농산물의 그 수출할 기회도 또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는 우리 딸기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 딸기가 안 나나요? 품종도 좋고 거기서 재배하는 거와 다르답니다. 달라요? 그래서 딸기가 인기인데 뭐 동남아의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딸기에 대해서 지금도 40%의 관세가 붙고 있는데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세가 이게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0%로 내려가면 더욱더 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여기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사실상 FTA를 맺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본하고 더 무역이 활발해지면은 과연 우리한테 좋은 것이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본하고는 우리는 좀 경쟁 관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 업계가 민감해하는 부분은 또 자동차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같은 부분은 양어 제외로 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소부장 품목이라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네.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조금 더 긴 기간을 달라 아니면 양어를 제외해달라 개방해서 제외해달라 네. 이런 품목들은 최대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개방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천천히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개방을 안 하는 자동차 같은 거 개방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케는 들어오고 소주는 팔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개방을 안 한다는 게 네. 관세가 그대로 있다는 거니까 뭐 관세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서로 간에 또 교육 있는 품목들은 여전히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근데 좀 걱정하시는 시각들 중에 하나가 이게 중국 주도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미국 주도하는 세계 시장이 있고 중국 주도하는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 주도하는 시장에 먼저 발을 담궜으면은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미국하고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국 주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세안이 중심이 돼서 아세안이 주도로 이끌어온 협상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가 협상 서명식을 할 때도 모든 나라들이 아세안 국가나 네. 아세안이 아닌 나머지 5개 참가국이나 전부 다 아세안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하고 아세안의 그 주도하에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협정이라는 것을 다 언급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그 아세안 대표국이 인도네시아인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담당했던 의장이 지난 8년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거를 이끌면서 아세안들이 힘을 합쳐갖고 10개국이 이 협상이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마다 10개국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른 국가들과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도 하나의 협상 참여국이었고 아세안이 중심이 된 협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워낙 그 시장 규모가 크고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큰 나라로 이제 성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세안이 협상을 이끌었다. 이거는 약간 겉으로 보이기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게 중국 주도하는 그런 협정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협상 과정에 네. 제가 한 5년간을 참가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5년간 네. 이제 물론 이제 통상교섭 본부장으로서 참가한 적도 있고 네. 그 전에는 또 수석 대표로서 참가한 적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5개국이 15,000페이지를 하려면 중간중간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런 과정마다 아세안 10개국이 의견을 조율해서
10개국의 그 힘으로 의견을 내면 다른 국가들이 최대한 거기에 맞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왔고 아세안 사무국이 또 거기서 자료를 제공하고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과정을 아는 그 15개국들은 다 이게 그 아세안이 중심이 된 그러한 협상 과정이었고 다른 여타 모든 국들이 또 하나의 참가국으로서 참가했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인도도 시장이 크고 우리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잖아요. 인도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 교육 국가이고해서 지난 한 7년간 참가했던 인도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 작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RCEP 국가 중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인도는 연간 한 500억 불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지난 7년을 같이 협상하면서 인도가 그 RCEP 규범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이 인도가 그 돌아오기를 그 협상에 참가할 수 있기를 이후에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지난 일요일 날 저희가 협정에 서명하면서 선언에도 또 각 회원국들의 그러한 희망이 담기고 했습니다. 조만간 협정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뭐 인도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다 같이 계속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주도를 했었던 TPP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사실상 중단돼 있는 거죠, 그죠? 미국은 TPP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제외한 예를 들어 뭐 일본이라든지 나머지 국가들이 환태평양 국가들,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이 그 CPTPP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쪽 그 RCEP하고 관계는 어떤 거예요? 이게 양립이 가능한 겁니까? 둘 다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자유화를 도모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시장을 개방하고 규범을 선진화시키면서 경제를 발전해왔던 국가로서 그러한 이 양립되는 그 FTA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그 수렴을 해서 국익에 맞게 이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미국이. 네.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뭐 트럼프 때는 TPP에서 이제 빠져나가 버렸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쉬운 말로 이것들 봐라. 우리 빼놓고 지금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TPP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우리 보고도 어떤 선택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바이든 그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그러한 생각에서 또 주변의 그 우방국들과의 그 관계를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CPTPP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의 다양한 형태로 그 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더 개방하고 규범을 선진화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그 해온 국가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 충분히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이후의 동향도 지켜보면서 우리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미국 얘기 나온 김에 미국 얘기 하나 더 여쭤보면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그래도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려나가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대중국 정책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 견제의 그 기본적인 기조는 그대로 견지할 것으로 그렇게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자주의를 그 강조하면서 주변의 그 우방국들과의 공조라든지 다자주의를 통해서 그런 그 접근을 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의 관계 동향 그 다음에 이 주변국들의
이후에 또 그 이 대응 그다음에 우리의 여건 이런 거를 검토해서 무엇보다 민간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대응을 해나갈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 자체가 대외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산업의 R&D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도 다변화해가면서 이 글로벌 그 가치 사슬의 재편에 적극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언제 발효되고 어떻게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RCEP의 경우에는 네. 아세안 10개국 중에 6개국이 비준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이 국가들 중에 절반이 비준을 하고 이런 경우에 발효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예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비준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가장 빨리 하는 국가들은 수개월 내에도 우리는 비준을 끝낼 수 있다. 이런 국가들도 있어서 우리도 국회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비준을 해서 RCEP이 발효될 수 있게 조속히 발효될 수 있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타임 스케줄로 보면은 한 내년이면 그럼 발효가 된다. 이르면? 저희도 그렇게 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예. 뉴스 보셨겠지만은 외교부 장관으로 거론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혀 뜻밖의 뜻밖의 뉴스였습니다. 말씀 좀 더듬으시네요. 뜻밖의 뉴스였습니다. 들으신 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믿도록 하고요. 그래도 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웃음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WTO 사무총장 이 선거 한참 막 뜨거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최종 단계에서는 2명 최종 후보로 올라가셨잖아요. 최종 단계에서는 이게 투표라는 게 아니라 뭐 투표의 숫자를 세 갖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후보를 두고서 최종 후보를 두고서 컨센서스 즉 의견 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 단계에서는 회원국들 간의 의견 일치를 정말 누구도 반대하는 국가가 없이 의견 일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이 건설적인 협의에 좀 더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WTO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는 제네바에는 방역 그 강화 조치로 인해서 지금 회의 개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에서 주요국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컨센서스 회원국들 간의 의견 일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미국 지금 행정부가 바뀌려고 하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회원국들 간에는 이런 과정에서 WTO의 이 규칙이라는 게 컨센서스 의견 일치를 통해서 모든 결정을 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회원국들 간에 건설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회원국들이 잘 그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표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사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 표 차이라는 거는 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WTO 의장단에서 그 표 차이를 공개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나온 뭐 표 차이 부분에서는 이게 그 WTO에서 밝힌 무슨 공신력 있는 근거도 아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최종 단계에서는 누가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후보를 대상으로 의견 일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고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그게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언론들에서 얘기하듯이 사퇴하거나 중도에 뭐 이런 경우는 안 생기는 거네요. 그게 1단계, 2단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진출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누가 사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3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남은 후보 중에 의견 일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대상으로 의견 일치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잖아요. 이명희 본부장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현재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주요국들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건설적으로 그 컨센서스 과정에 동참을 해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 되시면 저희들이랑 인터뷰 한번 하세요.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어쨌든 예.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님을 비롯한 행정부, 예. 그다음에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그 입법부 무엇보다도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뜨겁게 그 지지를 해주셨고 그런 점에 다시 한번 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예. 이 무역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나라가 정말 최빈개도국에서 무역 대국까지 성장해온 우리나라가 다자무역 체제에 기여하려는 의지도 잘 보여줬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또 우리의 그 스토리가 세계 각국에도 또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기다려보고요. 모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